염증이 사실 잘 생기지는 않는데 예전에 염증이 좀 생겼던 경험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제가 그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술을 한참 많이 먹을 때 그때 이제 눈에 이상하게 다래끼가 계속 나더라고요. 네. 없어졌다가 또 나고 없어졌다 또 나고 그래서 전에는 너무 안 없어지니까 뭐 그 양양 처방을 받고 심했을 때는 정말로 병원 가서 터뜨리기도 하고 얼마나 아팠던지 그래서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데 근데 그때 우리 한의대에 다니던 그 선배님께서 아 그럴 때 이렇게 침 치료를 하고 운백혈을 사용해주면 좋다 이런 팁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더니 금방 나아가지고 아주 행복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또 어떤 부위에 염증이 많이 나타날까요? 예, 뭐 관절 이외에도 사실은 우리 몸 전신에 다 염증은 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어느 정도 급성 염증도 있고 또 만성 염증도 있고 이렇게 급성이냐 만성이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뭐 급성 염증이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도 계속 말했지만 뭐 눈에 다래끼라든가 급성 장염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이 생길 수도 있고 염자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급성기의 염증은 사실은 대부분 뭐 이제 뭐 소염 진통제라던가 간단한 치료로들로 어느 정도는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나 자연 치유력이 있으면 금방 낫는 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성 염증이 사실은 문제가 되겠죠. 특히 요즘에 서양의학 쪽에서는 모든 병의 원인을 만성 염증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암의 원인도 만성 염증이 유발할 수 있다. 뭐 치매도 만성 염증이 원인이다. 뭐 아토피성 피부염도 만성 염증이 원인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발표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래서 몸 내부에서 어느 정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항상성이 떨어졌을 때 그랬을 때 급성이 아닌 만성적으로 계속 염증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또 뭐 그런 부분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을 발병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급성기에 또 열이 아주 심하고 이렇게 좀 몸 컨디션이 너무 초반에 지나친 고열이라던가 몸 컨디션이 아주 항상성이 떨어져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급하게 끌 수 있는 그러한 치료들이 좀 필요하시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성으로 염증이 계속 생기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우리 한의원에는 많이 내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나았다가 또 생기고 방광염도 좀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좋아졌다가 또 면역력 떨어지면은 또 생기고 또 여성분들이 또 우리가 많이 보시는 거 보면 질염도 이제 갑자기 또 생겼다가 또 없어진 것 같은 항생제 먹고 뭐 없어진 것 같았는데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만성적으로 재발을 하는 그런 염증들이 우리 한의원에는 특히 더 많이 오시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면역력이 약화된 부분이라고 설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면역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한약 치료들 또 침이나 뭐 뜸이나 이렇게 몸에서 항상성을 어느 정도 조절해 줄 수 있는 치료들이 이런 분들에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제 한의학에서 보면은 이런 만성 염증들을 우리가 어떤 원장님들께서는 뭐 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담음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병들 여러 가지 병들이 다 유발이 된다. 근데 동의보감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10종 구담 뭐 이렇게 말해서 10가지 병이 있으면 그 중에서 9가지는 담이 원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좀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들도 우리 한방에서는 많이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염증이 재발되는 분들은 한의원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염증을 어느 정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도 근데 제가 보면은 요즘에는 환경 오염 문제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뭐 요즘 그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나게 다들 좀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기관지나 폐 쪽으로 약하신 분들이 염증이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공기 오염들 또 수질 오염, 물 오염들 그 다음에 뭐 아까 정윤석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술이나 담배와 같은 그러한 뭐 유해한 이런 부분들 또 음식도 마찬가지겠죠. 음식도 이제 뭐 직접 이렇게 그 조리해둔 것이 아니라 인스턴트 식품이라던가 가공된 그런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유해한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만성 염증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윤민아 원장님,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파킨슨병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 파킨슨병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옛날 고 문헌들을 찾아보면은 일단은 떨린다, 진전, 또 경직된다, 경련이 일어나는 부분들, 또 뇌병이기 때문에 중풍이나 치매 이러한 여러 가지 조문들에서 파킨슨병과 아주 유사한 증상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 파킨슨병이 특징적으로 이렇게 강직이 일어나고 경련이 일어나고 진전이 일어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은 상당히 근육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간이 근육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떠는 것 자체를 풍으로 봐요. 간풍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파킨슨병에 있어서 우리가 한의학에서 치료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간 기능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주고 간에 화가 많다고 하면은 화는 내려주고 간에 충분히 있어야 할 혈이 부족하다고 하면 혈을 보충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근육이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데 포커스를 많이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한약 중에서도 간과 연관되어 있는 뭐 청간탕이라던가 억간산이라던가 뭐 체질에 따라서 열다한소탕이라던가 또 침 중에서도 뭐 혈자리 중에서 태충혈이나 양릉천혈이나 이렇게 간과 또 근육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혈자리들을 응용을 하면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아무래도 그런 증상이 약간은 완화가 되시고 병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윤민아 원장님,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 파킨슨병 환자들은 정말 생활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규칙적으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꼭 주무실 수 있도록 수면 장애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확실하게 좀 해주셔야 되고 운동은 정말로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걷는 운동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들 또 어느 정도 근력을 좀 강화를 시켜주고 근육이 계속 경직이 되고 진전 떨려버리기 때문에 이완시켜줄 수 있는 운동 이러한 여러 가지 운동들은 반드시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식이 관리도 어느 정도 먹는 부분들도 근육이 이 씹는 근육이라던가 삼키는 근육들이 점점 나중에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딱딱한 음식이라보다는 부드러운 음식, 삼키기 쉬운 음식들 또 여러 가지 좀 그 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단백 식이들 또 야채들 또 변비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이 좀 포함된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여러 가지 언어 훈련들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또 아까 윤홍희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팡이나 뭐 워커나 휠체어 등도 좀 응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적인 기체조 2가지만 오늘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은 점점 근육이 뒤틀리고 경련이 일어나고 강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관 운동 아주 좋습니다. 네, 바닥에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팔다리는 바닥에서 직각으로 이렇게 뻗으신 상태에서 거기서 탁탁탁탁 계속 털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 좀 꾸준히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또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굴렁쇠 운동이에요. 그래서 몸이 점점 삐뚤어지는 부분들은 굴렁쇠 운동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